네, 이번 시간엔 클래스와 객체 챕터 3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같이 배울 내용은 실세계 객체하고 C++ 객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고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와 소멸자를 알고 작성할 수가 있고 접근 지정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Private, Protected, Public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line 함수의 목적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를 작성하고 클래스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C++, cpp 파일을 분리해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 언어나 뭐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처음 공부할 때 독자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제 바로 객체,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오브젝트인데 C++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클래스를 설계하고 UMG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객체에 대한 부분을 추상화된 부분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그, 그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게 객체 클래스를 추상화된 부분을 좀 더 이 도표로 그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활용하고 클래스를 상속받고 C++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등 온통 객체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C++ 공부의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객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객체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TV나 의자 이런 거 다 객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은 그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 그다음에 테트리스의 게임에 나오는 각 블록들, 니은자, 기역자, 뭐 디귿자, 사각형, 뭐 요런 그 블록들이나 그다음 한글 프로그램의 메뉴나 버튼 모두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는 캡슐화가 됩니다. 객체의 본질적인 특성인데 이 캡슐화라는 부분은 이제 객체의 구성 요소들을 캡슐로 싸서 보호하고 볼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객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캡슐 약을 한번 사례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캡슐에 든 약은 어떤 색인지 어떤 성분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캡슐화해서 안전하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실세계들의 객체들을 자신만의 껍데기로 이렇게 클래스라는 껍데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클래스라는 껍데기를 씌운다, 캡슐화를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캡슐화 되어 있는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케이스가 없다면 외부의 접촉이나 충격이나 뭐 이런 걸로 보호할 수가 없으며, 사람이 이제 피부와 뭐 이렇게 근육으로 캡슐화 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힘들겠죠. 그리고 객체는 캡슐화를 통해서 외부의 접근을 통제해서 자신의 내부 요소들을 보호합니다. 목적이죠. 그래서 객체 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보호, 외부 접근 제한을 하는데, 객체는 그래서 이제 캡슐화를 통해서 외부의 접근을 통제해서 자신의 내부 요소들을 보호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뭐 벌지부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캡슐화. 그래서 이제 용왕님이 C++를 알았으면 객체 요소가 캡슐에 쌓여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뭐 토끼가 간이 뭐 없다고 했죠. 이렇게 잡혀왔는데, 그래서 육지에 있으니까 못 준다. 뭐 이런 걸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객체의 일부 요소는 공개가 되는데 실세계나 C++ 프로그램이나 구성 객체들이 상호 통신하면서 시스템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완벽히 캡슐화해서 모든 요소를 보이지 않게 하고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되는데, 자, 객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일부 요소의 공개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TV의 리모컨 같이 TV의 리모컨의 온오프 버튼, 밝기 조정, 채널 조절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등은 사용자나
리모컨 다른 기계와 통신하기 위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도 뇌와 중요한 장기 부분은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겨 있지만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 객체는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로 구성이 되는데, 객체는 이제 상태에 대한 그 멤버 변수와 행동의 함수, behavior, 객체 함수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객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상태, 스테이트, 그다음에 behavior, 행동으로 구별이 되는데, 행동이나 객체 상태가 변하며 어떤 행동은 어떤 객체의 상태를 외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나 행동은 여러 속성으로 표현되는데, TB 객체를 예를 들어 보면은 TB 객체를 단순화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B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TV 상태가 온오프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널을 이제 방송 중인 채널, 그 다음에 음량, 현재 출력된 소리 크기, 온오프는 현재 작동 중인지 표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는 스테이트, 행동, 비헤이비어에서는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떤 행동에 대한 표현, 켜기나 끄기나 채널 증가나 채널 감소, 음량 증가, 음량 줄이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객체의 상태와 행동 개념은 C++ 객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 멤버 변수들은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멤버 함수들은 행동을 구현한 코드들이고, 외부에서 C++ 객체에게 어떤 작업을 요청하거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객체 내에 공개된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C++ 클래스와 C++ 객체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 실세계의 TV 객체를 그대로 C++로 설계한 TV 객체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C++에서 클래스란 객체를 정의하는 틀 혹은 설계도로서 클래스의 member 변수와 멤버 함수를 선언하는데, 자, 클래스와 객체 관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붕어빵과 이제 붕어빵 틀의 관계가 비슷하다. 붕어빵 틀은 C++ 클래스에, 붕어빵은 C++ 객체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C++ 객체는 C++ 클래스라는 틀에서 찍어내어 멤버 변수 메모리와 멤버 함수 코드를 실제 가지고 C++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 실존하는 실체 혹은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컴파일이 끝나면 사라지는데, 프로그램은 실행 중에 객체를 생성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도 하고 멤버 함수 코드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가끔 클래스와 객체를 같은 의미로 섞어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화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클래스를 객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C++ 언어로 작성된 TV 클래스와 TV 객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TV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 TV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 그 다음에 멤버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클래스는 하나지만 TV 객체들은 얼마든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객체들은 상호 별도 공간이 형성이 되고, TV 객체들의 멤버 함수 코드는 TV 클래스에서 선언된 코드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TV 객체들이 서로 다르게 활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멤버 변수의 값이 각 TV 객체에 서로 다르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V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객체가 1번이라고 하면 비슷한 형태로 객체 2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클래스가 있고,
TV 클래스가 있고, 여긴 이건 TV 클래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객체 1과 객체 2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객체 1과 2에서는 이런 값들이 따로따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이제 불 ON이라고 해서 이제 불값에 이렇게 온오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불 ON에서 ON이 이제 true이면 켜진 거고 false이면 꺼진 거고, 그다음에 int 채널, 그다음에 뭐 int 볼륨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이 객체 1이라고 하면은 객체 2에서 값에서는 false라고 부르고, 채널 13 뭐 볼륨은 10 뭐 이렇게 5라고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죠. 이제 뭐 그 행동에 대한 behavior 요거 객체 함수에 대한 값은 뭐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태니까 이 객체 멤버 변수만 이제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뭐 함수도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의된 설계도, 그다음에 클래스는 객체가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선언하고, 객체는 생성이 될 때, 객체 생성이 될 때 클래스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고, 메모리에 생성이 되고 실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클래스 틀에서 찍어낸 여러 개의 객체 생성이 가능하고, 객체들은 상호 별도의 공간이 생성이 된다. 자,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TV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TV 클래스에 객체 1과 객체 2를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다. TV 클래스를 만들고, 그래서 붕어빵과 붕어빵 틀로서 우리가 표현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은 서로 별도의 영역의 멤버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멤버들을. 자, 별도의 영역의 멤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 이제 멤버 변수, 그다음에 멤버 함수를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개념을 하나의 이 장표 개념을 그림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 작성입니다. C++ 클래스 만들기. 이제 클래스 작성에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고, 클래스 선언부와 클래스 구현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는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자, C++에서는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C++ 클래스는 C 언어의 구조체와 같이 개발자가 정의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고, 지금부터 이제 C++ 클래스를 만들어 볼 텐데, 이제 원을 추상한 서클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서클은 이제 반지름 값을 가지는 뭐 레디우스 변수와 외부의 원의 면적을 제공하는 get area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는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선언하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이제 멤버 함수는 원형 형태로 선언이 되고, 멤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접근 권한 private, public, protected. 디폴트는 private이다. 구조체는 디폴트는 public인데, 자, public은 다른 모든 클래스나 객체에서 멤버의 접근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거고, 클래스 구현부에서는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멤버 함수를 구현한다. 자, 이 클래스 만들기를 보면은, 자, 이 서클은 클래스 이름이에요. 서클은 클래스 이름인데, 원을 추상한 서클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클은 반지름 값을 가지고 있는 반지름 레디우스, 반지름 값을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그다음 외부의 원의 면적 값을 제공하는 get area 멤버 함수를 클래스 선언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은 멤버에 대한 접근 지정자가 될 수 있고, 클래스 선언부에서는 자, 이 중괄호에 세미콜론을 붙인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은 클래스 키워드로 이용이 되고,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과 클래스 구현으로 분류한 이유는 클래스를 다른 파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선언부와 클래스 구현부,
그래서 선언부 데클레이션, 임플리먼테이션으로 나눠 작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선언부는 클래스 키워드로 클래스의 모양을 선언하고, 클래스 구현부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들을 구현을 합니다. 자, 여기 멤버 함수가 있는데 멤버 함수를 이렇게 구현한 거죠. 자, 그래서 함수의 리턴 타입, 클래스 이름, 자, 범위지정 연산자 콜론이 두 개의 범위지정 연산자. 자, 서클의 get area는 멤버 변 함수잖아요. 서클의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 범위지정 연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명과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 키워드와 클래스 이름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서클 이름에 클래스 선언이 돼 있고, 이제 세미콜론으로 종료된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멤버는 변수와 함수로 구성이 되죠. 자, 클래스의 선언부에서 멤버 변수를 또 초기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멤버 변수를 선언한 거고, 멤버 변수를 뭐 값을 바로 넣어서 레디스는 5를 대입한다라고 이제 이 대명사제를 써서 선언할 수가 있어요. 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는 원형 그대로 이제 선언이 되고, 리턴 타입, 매개 변수, 리스트 등이 모두 선언되어야 됩니다. 자, 접근 지정자 퍼블릭은 자, 클래스의 일부 멤버들을 다른 클래스와의 통신을 위해서 외부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멤버를 외부에 공개하려면 다음과 같이 퍼블릭 접근 지정자 어세스 스페셔파이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는 다른 접근 지정자가 선언될 때까지 퍼블릭이 접근 지정 가능하다. 그래서 접근 지정자가 선언이 되면 다른 접근 지정자가 선언될 때까지 모든 멤버에 대해 적용이 되고,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 외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퍼블릭 접근 지정은 클래스의 외부로부터 접근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클 클래스의 레디우스와 get area 함수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함수나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 의해서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만일 멤버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 지정의 디폴트는 프라이빗으로, 아무 접근 지정이 없는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은 상속 관계에서 적용이 되므로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구현부예요. 클래스 구현부는 클래스 선언부에 선언된 멤버 함수의 코드를 구현한다. 멤버 함수의 여기 멤버 함수의 코드를 구현합니다. 멤버 함수의 코드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et area 함수를 구현한 사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함수의 return type 이렇게. 자, 이 접근 지정자 요거 범위 지정 연산자 콜론이 두 개, 범위 지정 연산자는 클래스 이름과 함께 멤버 함수를 기술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과 멤버 함수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함수가 다른 클래스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이름의 함수가 다른 클래스에, 서클에 있는 get 그 다음에 뭐 서클 말고 뭐 스퀘어 사각형에서 이제 get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적 연산자를 써서 여기 소속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클 클래스의 객체 생성하고 활용을 이제 예제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클 선언부예요. 선언부. 자, 여기는 구현부예요. 구현부. get area 범위적 연산자 클래스 이름의 멤버 함수를 구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자, 아까 객체를 우리가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도넛 객체하고 피자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도넛을 생성을 했습니다. 객체 도넛을 생성을 했어요. 객체 도넛을 생성을 했고 도넛에 멤버 변수를 접근했는데 멤버 변수는 레디우스 객체에 접근하는데 접근을 할 때 자, 이렇게 점 연산자 닷 오퍼레이터 피리어드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멤버 이름에 접근할 수 있다. 멤버 이름에 객체의 반지름 1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도넛에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도넛에 이제 이 멤버 이름을 활용해서 점 연산자 닷 피리어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자,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넛의 면적을 에어리아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리아 값 이렇게 도넛 객체의 면적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피자도 똑같아요. 피자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쪼개서 한 번 더 보시면 서클이라는 객체 타입의 클래스 이름이에요. 도넛 객체 이름. 자, 이름이 도넛인 서클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멤버 변수를 접근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객체 이름의 멤버 변수를 객체 이름과 멤버 사이에 피리어드 연산자, 피리어드 오퍼레이터, 닷 오퍼레이터를 멤버 멤버 이름으로 접근했어요. 멤버 변수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자, 그래서 도넛 객체의 레디우스 멤버 값을 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 멤버 함수를 여기서 멤버 함수 접근. 자, 그래서 이 객체의 생성과 객체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객체는 클래스 모양과 기능을 그대로 간지가체로서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도넛과 이제 피자의 이름에 서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nt money라고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제 서클 도넛 그다음에 뭐 서클 피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가 생성이 되면 메모리에 변수 공간이 할당되는 것처럼 객체가 생성이 되면 클래스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넛 객체 생성 당시 내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객체 멤버 접근은 객체의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이 객체 이름 뒤에 자, 닷 오퍼레이터, 피리어드 오퍼레이터 점을 찍고 그 뒤에 멤버 이름을 씁니다. 멤버 변수 이름을 씁니다. 객체 이름 점 멤버. 그래서 이 똑같이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도 이렇게 쓴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생성되면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도넛 객체가 생성되면 객체가 생성되면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넛 객체에 이렇게 1로 초기화 시켜줬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닷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 이름에 접근한 거예요. 객체에 접근한 거 객체를 멤버 변수 이름에 접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어리아 값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3.14 값을 이제 넣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get area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으며 객체 그 멤버 함수를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객체 이름과 이제 접근 과정입니다. 자, 요 리탱글에 대한 사각형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메인 함수가 잘 작동하도록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 면적 계산을 가진 리탱글 클래스를 작성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한다면 바로 이제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리탱글 클래스 선언부가 이렇게 있어요. 선언부. 자, get area 멤버 함수에 대한 구현부. 리탱글 클래스 구현부. 자, 선언부에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세미콜론 들어가고, 자, 이렇게 캡슐화 돼 있고, 선언이 돼 있고, 구현이 돼 있고, 자, 선언부에서는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으로 돼 있고, 퍼블릭. 근데 클래스 C++의 디폴트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이 없으니까 프라이빗 생략이 되는 겁니다. 퍼블릭으로 되는 거는 디폴트는 프라이빗인데 퍼블릭은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디폴트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자, 리탱글의 클래스 구현부가 되고 여기에 이제 리탱글의 렉트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렉트의 get area 값을 함수를 구해주면은 3 곱하기 5가 되니까 자, 렉트의 width, 렉트의 height 값을 이렇게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현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width와 height를 곱하는 것에 이제 구현을 해준 거죠. get area 값을 이렇게 return 값이 그래서 get area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생성자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생성자인데, 자, 공을 생성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이 생산이 될 때, 빨간색 페인트를 사용하면 빨간색 공이, 파란색 페인트를 사용하면 파란색 공이, 뭐 황금을 넣어주면 황금 공이 이제 생산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뭐 또 추가로 아무 공을 넣지 않으면 아무 색깔을 넣지 않으면 기본의 이제 색깔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시점에 칠하고 싶은 색의 페인트를 주입하면 다양한 색의 공이 생산할 수 있다. 생성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성자는 C++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생성자 컨스트럭터라는 특별한 멤버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클래스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둘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만 실행이 되는데 이제 서클 클래스에 2개의 생성자를 작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서클 클래스에 2개의 생성자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 함수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2개의 생성자 중복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 리턴 타입은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생성자의 특징을 하나씩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성자의 한번 정리를 하면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필요한 초기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멤버 변수의 값을 특정 값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동적 활동받거나 파일을 열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생성자 함수는
오직 한 번만 실행이 된다. 생성자 함수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성자 함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생성자는 다른 멤버 함수와 쉽게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의 원형에 return 타입을 선언하지 않는다. 생성자는 함수인데 리턴 타입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보이드 리턴 타입을 설정해서도 안 되고, 이제 이 다른 리턴 타입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리턴 타입을 선언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다. 그리고 생성자는 함수 실행을 종료하기 위해서 리턴문을 생략할 수 있다. 생성자는 함수 실행을 하기 위해서 리턴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값도 리턴해서는 안 된다. 자, 리턴문이 이제 들어갈 수는 있긴 하는데 어떤 값도 리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성자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생성자는 한 클래스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매개 변수 개수나 타입이 서로 다르게 선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클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데, 생성자 한 클래스에 여러 개 가능한데 중복된 생성자 하나만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개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 개수나 타입이 서로 다르게 돼야 된다. 매개 변수 타입에서도 매개 변수 인트가 있을 거 더블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이 달라야 되고 개수가 달라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생성자를 작성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생성자 중 하나가 호출되지만 이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성자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기본 생성자, 외국변 수 없는 생성자,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 생성이 된다. 자, 객체 생성과 이제 생성자 실행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생성자가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서클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 생성자가 두 개 있죠. 선언부, 구현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넛 객체와 이제 피자 객체의 생성자가 각각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도넛 객체와 피자 객체가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호출이 됐고, 매개 변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동 호출이 됩니다. 멤버 변수 접근, 멤버 함수를 객체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멤버 함수에 객체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도넛이 생성이 될 때 매개 변수 없는 서클 함수가 호출이 되고, 피자가 생성이 될 때는 이제 매개 변수가 아래 30이 전달이 되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피자가 생성이 될 때,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은 뒤에 장에서 저희가 좀 더 볼 텐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은
객체의 생성은 객체 크기의 공간을 이제 할당한 후에 객체 내 생성자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넛 객체와 피자 객체는 서로 별도의 공간을 할당을 받고 레디우스 멤버 변수 역시 각각 각 그 객체의 공간에 별도로 생성이 되고 이제 도넛 객체의 서클의 생성자는 도넛의 레디우스 멤버를 1로 설정을 해서 피자 객체의 서클에 대한 매개 변수가 있는 int r로 있는 생성자는 자 여기 생성자는 여기 이렇게 30으로 멤버를 설정을 한 겁니다. 초기값이 이제 1이니까 초기값이 1이니까 1로 이렇게 된 거고 30은 매개 변수를 넣어줬죠. 여기 매개 변수가 없는 값이에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매개 변수가 없었어요. 매개 변수가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 30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초기값 1이었죠. 매개 변수 없는 초기값 1 R이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임 생성자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위임 생성자라고 하는데, 자, 여러 생성자의 중복 작성된 코드의 최소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자, delegating constructor 위임 생성자인데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한 클래스에 생성자들에는 대개 객체를 추계하는 비슷한 코드가 중복이 되는데, 자, 두 개의 생성자가 이제 중복이 돼 있어요. 코드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코드가 중복이 돼 있으면 자, 중복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 생성자와 위임 생성자를 통해서 간소화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위임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위임 생성자를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위임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여러 생성자의 중복된 코드 형태를 하나의 간소화된 코드를 만들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드냐? 위임 생성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위임 생성자에 자 1에 대한 그 초기값을 여기 넣어줍니다. 여기 위임 생성자예요. 여기까지는 다 공통으로 똑같아요. 공통으로 똑같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타겟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합쳐주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레디스 r 값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이 값이 공통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간소화된 코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서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서클 생성자는 자신의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서클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제 아래 1을 넘겨주고 아래 1을 넘겨주고 레디우스를 1로 초기화하고 반지름과 원 생성을 대신 출력하게 된다. 이 1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1을 넘겨주고 아래 1을 전달한다. 원래 타겟 생성자는 원래 값으로 이제 (2를) 넘겨주고 한 R 값은 아까 매개 변수 있는 값은 뭐 30이었으니까 30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디스를 1로 초기화하고 반지름과 원 생성을 대신 출력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객체 초기화 작업이 코딩된 요거를 이제 타겟 생성자로 부르고 이제 서클 생성자는 객체 초기화를 다른 생성자에 위임한다고 해서 위임한 거 요걸 위임한 거예요. 요 값을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다고 해서 위임 생성자 delegating construc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겟 생성자의 객체 초기화를 전담시킴으로써 객체의 생성 과정이 클리어해지고 심플해진다. 그래서 위임 생성자에서는 타겟 생성자를 호출한 뒤 자신만의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는 그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위임 생성자, 타겟 생성자. 자, 호출에 대한 아래 1을 전달한 겁니다. 원래 이제 이 타겟 생성자에서는 매개 변수가 있었으니까 매개 변수 여기 값은 뭐 30이 될 수 있고 다른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넛에 매개 변수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줬을 때 자, 1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타겟 생성자의 위임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같이 써 있으니까 요거 구현하는 식은 공통으로 같이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생성자와 멤버 변수의 초기화인데 클래스 멤버 변수들은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 있는데 멤버 변수의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코드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두 개의 생성자가 각각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자, 포인터 클래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인터 클래스의 사례인데 자, 이 멤버 변수를 이제 초기화한 겁니다. 멤버 변수 초기화 생성자 코드에서 자, 선언 이제 생성자 코드에서 멤버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멤버 변수를 초기화. 두 개의 생성자가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자, 이 코드를 초기화한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서두의 초기 값으로 초기화. 그래서 두 개의 생성자는 다음과 같이 생성자 코드의 구현부에 멤버 변수와 초기 값을 쌍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콤마로 나눠서 나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x, y를 0으로 초기화. 멤버 변수 x를 a로 대입, y를 b로 초기화. 콜론 이하 부분을 밑줄에 써도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선언부에서 직접 초기화할 수 있어요. 여기 선언부에서 직접 초기화. 멤버 변수 초기화와 위임 생성자 활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 소스 코드에서도 자, 호출 AB에 호출 AB에 모두 0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0을 전달. 여기 0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리진에서 이렇게 호출을 한 거예요. 이런 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생성자를 보면은 생성자는 꼭 있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클래스의 생성자는 꼭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다고 해도 C++ 컴파일러는 생성자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호출하도록 컴파일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반드시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면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은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생성자 없는 클래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서 삽입하고 자신이
삽입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 생성자는 그래서 클래스에 선언된 어떤 생성자도 없을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생성자로서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 기본 생성자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컴파일러는 보이지 않게 기본 생성자를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는 서클 클래스예요. 이거를 그대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 삽입하지 않아요.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요건 있는데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아요. 호출이 이제 요거는 안 된다. 자, 이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놨으면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생성자 하나라도 선언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자,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자, 릭탱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클래스를 메인 함수가 잘 작동하도록 릭탱글 클래스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릭탱글 클래스는 위드와 하이트의 두 멤버 변수와 3개의 생성자 그리고 이제 스퀘어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개의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값으로 이제 스퀘어 함수를 넣어줬어요. 세 개의 생성자와 이제 스퀘어 함수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 이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생성자, 이렇게 생성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의 이제 숫자가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3개의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여기 이지 스퀘어 정사각형이면 true를 리턴하는 멤버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문을 통해서 true와 false는 참과 거짓이 나타내는 상수의 표현입니다. 자, 3개의 생성자가 필요로 해서 3개의 생성자를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리탱글 호출, 그다음 리탱글 이제 호출 3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가 됩니다. 자, 소멸자를 보도록 할게요. 소멸자는, 자, 이 C++ 객체 역시 언젠가는 소멸이 됐는데, 객체가 소멸되면 객체 메모리는 시스템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객체 생성 시에 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처럼 객체 소멸할 때 소멸자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클래스의 소멸자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자는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소멸자 함수 선언, 소멸자 함수 구현. 그래서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만 자동 호출되고 임의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객체 메모리 소멸 직전에 호출이 됩니다. 자, 소멸자의 그 목적을 좀 더 보면은 소멸자의 목적은 객체가 사라질 때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소멸할 때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운영체제에게 돌려주거나 열어놓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닫거나 연결된 네트워크를 해제하는 등 객체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멸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 앞에 tilt라고 하는 이제 물결 표시를 붙인다. 그래서 서클 클래스의 소멸자 이름은 tilт 서클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멸자는 리턴 타입이 없고 어떤 값도 리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멸자는 생성자와 같이 리턴 타입이 없이 선언되고 어떤 값도 리턴되어서는 안된다. 소멸자는 오직 한 개만 존재하고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소멸자는 생성자와 달리 한 클래스에 한 개만 존재하고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소멸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디폴트 디스트럭터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소멸자가 없는 클래스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본 소멸자가 주어집니다. 이때 기본 소멸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순 리턴하도록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소멸자가 실행이 되면 그래서 서클 클래스의 소멸자를 추가하고 소멸자가 실행되면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그 예제가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인의 스택에 도넛 피자의 순서로 객체가 생성이 되고 리턴 제로 문이 실행되면 생성된 반대순으로 피자 도넛 객체가 소멸됩니다. 피자 객체의 tilт 서클 소멸자와 도넛 객체의 til트 서클 생성 그 소멸자가 각각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의 소멸자 작성 및 실행에서 소멸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자를 이제 우리가 해준 거죠. 소멸자를 구현한 겁니다. 여기 소멸자 tilt라고 서클 tilт 클래스 이름을 해서 소멸자를 만들어 줬어요. 소멸자는 하나만 쓰입니다. 하나만 써있어요.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메인 함수의 스택에 생성되어 있는 피자 도넛 객체가 사라진다. 소멸된다. 자, 생성되고 소멸이 되는 거. 소멸은 이제 생성의 바로 다음에 소멸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성자와 소멸자 실행 순서를 보면은 이제 객체가 선언된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함수 내에서 선언된 객체는 지역 객체, 그 다음에 함수의 바깥에서 선언된 객체는 전역 객체.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지역 객체는 함수가 종료하면 소멸된다. 객체의 생성 순서는 전역 객체는 프로그램에 선언된 순서로 생성이 되고 지역 객체는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에 순서대로 생성이 된다. 객체 소멸 순서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지역 객체가 생성된 순서의 역순으로 소멸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은 전역 객체가 생성된 순서의 역순으로 소멸이 됩니다. 자, U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의 경우에는 U를 실행하는 순간 객체가 생성이 되고 딜리트 연산자를 실행할 때는 객체가 소멸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역 객체와 전역 객체 생성하고 소멸을 소스 코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소스 코드에 대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전역 객체가 생성이 됐고, 여기 지역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전역 객체, 전역 객체 형태. 자, 함수 안에서 여기는 이제 전역 객체, 이 함수 지역 객체, 함수 내에서 선언된 객체이고, 함수의 바깥에서 선언된, 함수의 안에서 선언된 객체이잖아요. 함수의 바깥에서, 자, 글로벌 도넛, 글로벌 피자라고 이제 했죠. F 함수 안에서, 지역 함수 안에서, 함수 안에서 지역 객체가 생성됐고, 자, 여기 이제 지역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도넛, 메인 피자, 메인 함수에서도 생성을 했어요. (1000원) (2000원) 생성. 자, 지역 객체 생성. 자, 요 순서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프로그램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도넛 객체가 생성이 됐고, 글로벌 피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역 객체,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지역 객체, 그 다음에 일반 함수 지역 객체 생성이 된 걸 여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글로벌 도넛 객체 생성, 글로벌 피자 객체 생성, 메인 도넛 객체 생성, 메인 피자 객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함수, 여기 F 함수의 실행.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F 도넛의 객체가 생성이 됐고, 피자 객체 생성, 소멸도 역순으로 똑같이 순서대로 실행된다. F 함수 종료, 메인 함수 종료,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해서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도록 할게요.